저기 수리부엉이에요. 먹잇감을 뺏으러 누가 다가가거나 하면은 깃털을 부풀리고 날개를 펼쳐요. 소리도 내요. 뭐라고요? 야. 어? 아니 농담이고요. 야! 아, 그렇게 울지 않았고요. 이렇게 부리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늘의 배지는 무엇입니까? 아, 오늘의 배지요? 트리케라톱스예요. 트리케라톱스인데 좀 특별한 트리케라톱스예요. 트리케라톱스가 사실 종이 두 가지예요. 트리케라톱스가 나오는 지층이 헬크릭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부에서는 트리케라톱스 호리두스라는 종이 나오고요. 상부에 가면은 포로르수스라는 종이 나와요. 근데 형태가 달라요. 대표적인 게 코뿔의 모양이에요. 하부, 그러니까 더 오래된 지층에서 나오는 호리두스 종은 코뿔이 되게 작아요. 근데 상부에 나오는 애들은 코뿔이 좀 커요. 이 트리케라톱스라는 애들이 진화하면서 코뿔이 커졌다는 거를 이야. 보여주죠. 제 거는 이제 호리두스예요. 코뿔이 작습니다. 그래서 뿌리 뼈예요. 얘는 특이하게도. 뿌리 뼈고 그 위로 이제 각질의 덮개가 덮여 있는 구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모형들을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7가지 모형들을. 이번에 좀 다른 모형들을 갖고 왔어요. 간단한 퀴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퀴즈 맞히면 주나요? 생각해 볼게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여기 앞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여기에 공룡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과연? 자, 1번. 1번. 따단. 2번. 3번. 4번. 4번. 올빼미. 5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대요, 사실. 4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에요? 올빼미. 만 공룡이에요? 올빼미만 공룡이에요. 공룡의 세계는 너무 어렵다, 진짜. 공룡스러운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네. 공룡이 아닌 애들이 꽤 많습니다. 1번은요, 메갈라니아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옛날에 멸종을 했어요. 호주에 에버리진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얘네가 살고 있었거든요. 몸 길이가 한 5m에서 6m까지 자라는. 5m에서 6m 엄청 큰데? 육상 도마뱀 중에서는 아마 뱀을 제외하면은 제일 클 거예요. 옛날에 사람과 맞닥뜨렸던 대형 도마뱀이에요. 얘는 우와. 공룡이 아니죠. 도마뱀은 일단 공룡이 아니에요. 동물농장이라든지 네. 동물의 왕국 프로 보면은 항상 소개될 때 공룡의 후예. 코모도 도마뱀도 그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네.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랑 공룡이랑 조상이 갈라진 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2억 5천만 년?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도마뱀은 공룡이 아예 아니에요. 도마뱀은 뺨뼈가 없어요. 이쪽에 뼈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더 잘 늘어나요. 그래서 먹이를 통째로 삼켜 먹어요. 얘는 뭘까? 얘 저번에 공룡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 하나 있긴 있어요. 걔는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고요. 스피노사우루스 맞아. 네, 스피노사우루스는 일단 두 발로 서 있고 주둥이가 길쭉해요. 목도 길고요. 근데 얘는 디메트로돈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친구는 파충류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포유류랑 오히려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털은 안 났지만은 얘네들이 눈 뒤에 구멍이 한 쌍이 있어요. 피부로 덮여 있긴 한데 한 쌍이 있고요. 포유류들이 눈 뒤에 구멍이 한 쌍이 있어요. 턱 근육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거든요. 맞아. 저번에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씹으실 때 여기 맞아요. 이렇게 여기, 잡으면은 볼록볼록해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턱 근육이 튀어나오는 부분이에요. 얘도 그걸 갖고 있어요. 파충류는 두 쌍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공룡 장난감 세트 사면 항상 나오는 친구인데 공룡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래서 배워야 돼, 전문가랑. 얘는 이제 공룡 시대가 시작하기 전인 페른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초창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다른 지역에도 화석이 나오긴 했을 텐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제 미국이고요. 당시 환경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그 다음 동물은요. 저는 이 친구 되게 많이 봤거든요. 텍사스에 살아가지고 아르마딜로라고. 맞아요. 아르마딜로의 한 종류예요. 근데 얘는 자동차만 하죠. 뼈 조각들이 온몸을 덮고 있어요. 갑옷공룡처럼. 심지어는 모든 종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거대 아르마딜로들 보면요. 꼬리 끝에 곤봉처럼 돌기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살았던 것 중에는 이렇게 꼬리가 몽둥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갑옷공룡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수렴 진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얘는 다 멸종했어요. 옛날에 남아메리카라든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류들이 아마 얘네들 봤을 거예요. 마지막 빙하기 때까지도 아마 살았을 거고요. 도에디크로스라고 하는 아르마딜로의 일종이에요. 옛날에는 아르마딜로로 분류가 안 됐었어요. 근데 10년 전인가 새로 진화 과정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아르마딜로랑 같이 묶이게 돼요. 딱 봐도 아르마딜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을 뿐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아르마딜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대형 아르마딜로. 포유류죠. 나머지는 쉽죠 이거는.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익룡은 근데 또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통 파충류들은요 목뼈랑 등뼈가 모양이 비슷해요. 악어라든지 도마뱀들을 보면요 목이 그다지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뭔가 흘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숙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쓰러 넘어요. 근데 익룡이랑 공룡은요, 파충류 중에서도 특이하게 목뼈의 모양이랑 등뼈의 모양이 달라요. 목뼈가 더 단순한 모양이에요. 공룡이랑 익룡을 묶을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순화된 목을 갖고 있고 목뼈 개수도 많아요. 그래서 목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 특징을 그대로 새가 이어받았죠. 올빼미가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올빼미 오. 고개 완전 180도 돌아가는 거 봤어. 근데 네, 깜짝 놀랐어. 봤어요. 얘도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쳐다보더라니까. 제가 사실 이거 가져온 이유가 그 전에 갖고 왔던 7마리 있잖아요. 그걸 다 연구실에 두고 와버렸어요. 대타로 가져온 애들입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강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보통 수강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몸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골격들을 보시면은 보통 저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앞에 큰 머리가 있고 목이 짧고요. 앞다리가 짧은 편이고 뒷다리가 길고 꼬리가 긴 형태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타르보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팔이 짧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큰 수강류들은 머리로 모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앞다리를 이용해서 발버둥치는 먹잇감을 고정을 시킨다든지 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고깃덩어리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는 네. 행위를 했다든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행위는 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머리뼈를 보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머리뼈들을 가지고 온 건데 다 일단 다르게 생겼죠. 주둥이의 길이며 이빨 개수며 심지어 이런 수강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빨이 앞쪽이랑 뒤쪽에 톱날 구조가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그래야 고기를 썰 거 아니에요. 근데 종류마다 그 오돌토돌한 톱날 개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뭘 하느냐에 따라 뭘 먹느냐에 따라 비슷한 무리에 속해 있어도 주둥이의 형태라든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주로 머리로 뭔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앞다리 형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수강류의 대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팔이 짧지 않아요.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수강류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은 팔이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실제 종수를 세보면은 네. 팔 긴 얘들이 더 많아요. 초창기에 등장한 얘들은 팔이 다 짧긴 해요. 근데 진화 과정 중에 팔이 길어져요 얘네들이. 아 야. 그러네. 팔이 가늘어지고 점점 길어집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보면 다 팔이 길어요. 근데 재밌는 게 팔이 긴 애들은 보면은 머리가 작죠 일단. 그러네요. 머리가 크면 팔이 길어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무게 중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조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가 또 커져요. 몸 크기 자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머리가 커져도 딱히 이렇게 무게 중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류는 팔이 얇고 길어요. 얇고 길면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어지면서 생긴 게 뭐냐면은 팔에 빳빳한 깃털이 생겨요, 얘네들이. 처음에 짧을 때는 그렇게 빳빳하지 않은 부드러운 깃털이 달려 있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빳빳해져요. 세 가지 용도가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시예요. 유전자가 강한 특별한 수컷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과시를 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앞다리에 난 빳빳한 깃털들이 새끼 때는 없어요. 거의 다 자랄 때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기 때는 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초반엔 날지도 않아요. 쇼용이에요. 오른쪽 위에 보면요. 빅토리아 극락조라는 새인데 날개를 평소에는 닫고 있다가 암컷이 오면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이래요. 암컷이 오면 막 쇼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암컷이 보고는 내가 딱 원하는 춤이야. 그러면 교배를 하고 아니나 싶으면 떠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인기 없는 수컷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박자가 안 맞겠죠. 암컷이 와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요. 그럼 얘 혼자 나무에 서가지고 계속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강류인 새들도 보면은 날개를 과시용할 때 정말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기다란 앞다리와 빳빳한 날개형 앞다리가 진화하면서 수강류들의 머리에 변화가 생겨요. 그 전에 등장했던 수강류들을 육식공룡들 보면은 머리에 뼈로 된 벼이 있어요.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딜로포사우루스처럼 이렇게 한 쌍의 타코 여기 선생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다든지 캐라토사우루스처럼 코에 이렇게 뿔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과시용으로 쓸 수 있는 앞다리가 등장하면서 이게 다 사라져요. 뿔이라든지 머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과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훨씬 더 좋죠. 왜냐면은 머리에 이런 뼈로 만들어진 구조물들을 만들잖아요. 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리고 생활하기도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딜로포사우루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네. 머리에 타코가 얹혀져 있어요.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숨어도 보일 거 아니에요. 들키겠네요. 들키기 쉽죠. 핸디캡이지. 근데 과시용을 이제 날개로 옮기잖아요, 깃털로. 그러면은 필요할 때만 보여줘도 돼요. 처음에는 팔이 원래 안 접히거든요, 얘네들이. 진화하면서 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접히도록 진화를 해요. 이렇게. 닭날개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만 딱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뼈로 과시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질로 된 깃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훼손이 돼도 뽑아버리고 새로 나면 되죠. 벼은 만약에 싸우다가 벼이 부러졌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막 썩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깃털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머리벼에 투자를 많이 한 쪽에서 나중에는 앞다리에 난 빳빳한
뚜렷한 깃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시점이 쥐라기 중기쯤에 돼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공룡들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막 화려한 벼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들이고요. 대부분은 화려한 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날개형 앞다리가 과시용으로도 쓰였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위협이죠. 위협할 때도 썼을 거예요. 이거는 화석 근거는 없지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수각류인 새들을 보면은 천적을 만나거나 했을 때 물론 도망치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은 날개를 펼쳐가지고 위협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뱀눈새라는 새예요. 진짜 뱀눈같이 생겼네요. 평소에 있을 때는 이걸 접고 있어요. 날개를 접고 있으니까는 저 무늬가 안 보이겠죠. 게다가 깃털이 보호색이에요. 나무가 많은 데나 이렇게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갑자기 이걸 확 펼쳐요. 그러면 놀라죠. 당황하죠. 천적 혹은 귀찮은 손님들을 쫓아내기에 되게 좋은 구조죠. 밑에 있는 녀석을 보시면은 저기 수리부엉이에요. 발 밑에 보면은 먹잇감을 붙잡고 있어요. 먹잇감을 뺏으러 누가 다가가거나 하면은 깃털을 부풀리고 날개를 펼쳐요. 소리도 내요. 뭐라고요? 야. 어? 아니 농담이고요. 야! 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부리를 딱딱 부딪히면서 탁탁 소리가 나요. 오. 하는 소리를 내요. 이거 잘한다. 그 번역하면 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야, 마 진짜 무서워요. 근데 공룡의 시대가 끝난 지 6,600만 년이 지났는데도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벨로키랍토르예요. 벨로키랍토르도 이렇게 뭐 싸우거나 위협하거나 할 때 날개를 펼치거나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도가 있어요. 새끼 키울 때. 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앉는구나. 네, 그죠. 오늘날의 새들 보면요. 타조 같은 경우는 되게 더운 지역에 살아요. 햇빛이 이렇게 따갑게 내리쬐 때 펼쳐요. 그늘을 만들어줘요. 오, 새끼 최고다. 타조들이 안에 들어와요. 더 재밌는 건 오른쪽 밑에 보면은 물새 종류인데 저 새가 다리가 되게 길어요. 물 위에 있는 물풀들을 밟고 지나가게끔 적합하게 진화된 길다란 발가락을 갖고 있어요. 새끼들도 그걸 갖고 있는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겨드랑이에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새끼 다리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고 가나 보다. 예. 겨드랑이 끼고 애기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살았던 공룡도 충분히 전 저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덩치도 큰 애들도 있고 날개도 훨씬 더 컸을 테고 또 공룡들을 보면 다 새끼들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런 식의 행동도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다리가 다양한 형태로 쓰였을 거고 앞다리가 긴 애들이 되게 많았다. 근데 유난히 앞다리가 긴 애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마리를 데려왔어요. 누가 보면 키우는 줄. 자, 나오세요. 처음에 소개드릴 오.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쯤인가 60년 전에 발견이 된 공룡이에요. 고비 사막에서 발견이 됐어요. 몽골. 네, 몽골 남고비 일대에서 발견이 됐고요. 처음에 발견했는데 앞다리밖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커요. 앞다리가 저 길이가 거의 2m가 넘어요. 네. 어깨뼈까지만 3m 될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졌어요. 데이노케이루스예요. 저기 데이노케이루스가 뭔 뜻이냐면은 무서운 팔이에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저것만 발굴됐을 때 이 공룡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겠네요. 그 전에 발견됐던 것들이 티라노사우루스랑 알로사우루스랑 이런 애들이에요. 다 이런 모양이죠. 근데 쟤는 팔만 거의 뭐 3m가 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공룡이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겠죠. 일단 앞다리밖에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근데 공룡 체계는 소개가 돼야 되겠고 보건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갖다 붙였겠지 또. 아는 공룡들이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 팔을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네 항상 그래. 항상 그래왔잖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육식공룡이라는 건 알았어요. 다행히도 앞발톱이 나왔는데 앞발톱이 갈고리형이에요. 오른쪽 앞발가락이 일단 3개죠. 전형적인 수각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각류이긴 하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보건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게 뭐예요? 저런 식으로 복원을 했었어요. 징그러워요. 아, 나 진짜. 저 상태면 사실은 두 발로 걷는 게 힘들겠죠. 굉장히 기괴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연구를 해봤더니 보통 육식공룡들 보면요. 앞발가락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얘네는 길이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앞발가락 길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타조공룡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공룡 박사님이랑 애들 둘 이렇게 쫓아가는 닭처럼 생긴 애들 막 무리지어서 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갈리미무스라는 네. 공룡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공룡이 속해 있는 게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조공룡. 타조처럼 생겼으니까. 타조공룡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근데 팔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타조공룡을 만들었어요. 먼 길이가 막 15m, 20m 넘어가는 거대한 타조공룡을 만들어서 한동안 저런 식으로도 어린이 책이라든지 이런 데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50년 후에 나머지 부위들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50년 후면 최근인데? 정확하게는 딱 10년 전이네요. 2014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어? 밝혔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야. 네, 현재 서울대학교의 고생물학연구실 지구환경과학과의 이육남 교수님께서 네. 이끄셨던 발굴팀이 있어요. 한국 몽골 국제탐사팀이 제 기억에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후반까지 몽골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제가 주로 연구한 갑공룡이 다 그때 발견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의 나머지 부위들을 찾았어요. 찾아서 복원이 됐죠. 이게 지금 이걸 찾으신 거예요? 찾은 거를 그대로 저 전신골격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그럼 저 진짜로 찾으신
찾으신 골격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몽골에 있어요. 몽골 아. 고생물 연구센터에 있고요. 요즘은 공룡 실물 화석을 잘 전시는 안 해요. 무겁기도 하고 실물 화석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연구를 필요할 때 꺼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도 스미소니언이라든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화석들은 전시관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다 내려놓고 대신에 진짜 잘 만든 레플리카를 전시를 대신 해놓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립과천과학관에도 거대 티라노사우루스 레플리카가 전시되고 있죠. 아, 예, 맞아요. 제가 기획했던 거. 스코티라는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가 전시되고 있고 그거 보러 가셨다가 일찍에 가시면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심지어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발굴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처음에 이육남 교수님 팀이 이거를 발견했을 때는 이게 사실 도굴 현장이었어요. 화석 도굴꾼들이 많아요. 가면은 공룡인데 막 머리가 없고 그래요. 그 전에 발견됐던 친구는 도굴된 애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앞다리만 나왔던 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견된 애들은 그 덩치 큰 애가 머리랑 발이 없는 거예요. 도굴꾼들이 가져간 거예요. 지금 도굴꾼들이 쓰다 버린 도구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위들을 캐와가지고 그거를 화성시에 있는 화석 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복잡해요. 다시 보냈어요, 몽골로.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 나오기 전에 세계 척추고생물학회 가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 계시는 박사님이 오늘 화석 딜러가 데노케이루스 머리랑 발을 갖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찾았어요. 그 도굴된 머리랑 발을 찾았어요. 아 그게 진짜? 오, 근데 네. 되게 희박한 확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네. 너무 커서 찾았나 보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몽골 쪽에 이제 다시 기부를 하게끔 해서 그거를 맞추니까는 뼈 색깔도 딱 맞고 크기도 맞고 관절면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이야. 흩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논문이 나오게 됐어요. 2014년에 네이처지에 이육남 교수님이 내셨고요. 우리나라 공룡 연구 역사상 최초의 네이처. 와, 너무 멋지다. 진짜 우여곡절 많으셨어요. 복원된 모습이 되게 특이해요. 와. 데이노케이루스 저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공룡 연구 200주년이잖아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룡 박람회를 하는 걸로. 그냥 공룡 박람회가 아니죠. 공룡 덕후 박람회입니다. 공룡 덕후 박람회. 공룡 코스프레를 하고 가시면은 선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공룡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 입고 가도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날 강연도 하고 모어 사이언스가 팝업 스토어를 간단하게 열 것 같습니다. 대전이면은 어디에서도 오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딱 가운데잖아요. 딱 가운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많은 새로운 신상 굿즈들도 저희 선보일 예정이니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6월 1일, 6월 2일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니까 자세한 거는 추후에 조금 더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